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어려우시죠? 김승혜 변호사가 속 시원하고도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우리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혼의 방법 세 가지 중에 협의이혼, 그 다음에 조정이혼,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한 이혼 총 세 가지인데 지난번에 협의이혼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나머지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조정이혼과 그다음 판결문에 의해서 이혼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판상 이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TV에서 이렇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원고 앉고 피고 앉고 여기에 이제 조정이혼 앉아가지고 뭐 이혼할 거냐, 누가 잘못했냐, 위자료는 얼마 줄 거냐, 뭐 양육은 어떻게 하냐, 재산 분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 조정해가지고 하는 이혼들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정이혼이에요. 조정이혼은 이럴 때만이에요. 나 상대방이랑 싸우기는 싫은데 지기는 더 싫을 때. 예.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꼭 이기고 싶고 요건 양보하고 싶고 요런 게 있을 때, 요럴 때 조정이혼 하시면은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혼의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조정이혼의 장점은 총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은 이혼하실 수 있어요. 장점이죠. 두 번째로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단점이었죠.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거 정할 수 없었던 거. 그거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것들 다 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 장점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조정이혼은 이제 서로 협의해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받는데 뭐 분할 10개월 분할하겠다. 뭐 3개월 뒤부터 뭐 10개월 분할해서 뭐 받겠다. 이런 거 정할 수 있고 뭐 양육비를 받는데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지만 뭐 금액을 확 깎아서 받겠다. 뭐 이런 것들 정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얘기하지 마라. 뭐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거나 뭐 우리 이제 서로 헐뜯지 마라.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나 이런 것들 조정 이혼에서는 뭐 자세하게 그런 사유들을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판결로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건 조정 이혼으로 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송혜교, 송중기 커플 같은 경우는 조정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인 제 의견으로는 아마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정이혼의 장점이자 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조정이혼은 일단 조정 성립하면은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심, 3심 못 가요. 일단 조정 완료됐으면 항소하고 상고 2, 3심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할 때 잘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혼 할 때는 제가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나 조정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판결에 의한 이혼은 뭐냐면은 판결문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이 이제 판결문에 의한 이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장점은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해도 이제 상대방이 잘못한 배우자라면 그리고 우리 둘 간에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하실 수 있어요. 매맞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근데 남편이 막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을 때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는 이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혼이 예를 들어서 나도 이혼을 할 거고 상대도 이혼을 할 거고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정 이혼에서는 어떤 이혼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판결에 의한 이혼은 원고의 청구에 의해서 이혼이 되는 건지 피고의 청구에 의해서 이혼이 되는 건지 판결문에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이 서린 분들이 있어요. 막 나는
저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는 거 판결문에 꼭 박아놓고 싶다. 그럼 판결에 의한 이혼하시면은 누구 사유로 이혼했는지 판결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나중에 자녀들이 보면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판결에 의한 이혼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한 이혼의 이제 단점을 이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점은 판결에 의한 이혼, 판결문에 의한 이혼은 조정이혼이랑 달리 이제 판사님이 뭐 분할납부 이런 거 결정을 못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뭐 재산분할 이런 거 판결 확정되면 바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연 5%, 막 연 12% 이자 막 판결에 의해서 받으셔야 돼요. 분할납부 같은 것도 정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죠. 뭐 비밀유지 조항 같은 거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이혼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2번째 단점은 판결문에 의한 이혼은 항소하고 상고, 그러니까 2심, 3심 갈 수 있는 거예요. 조정이혼은 2심, 3심 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판결문의 이혼은 2심, 3심 가서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그냥 좀 길어지게 이혼을 못하고 기다리셔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의한 이혼은 크게 한 이 정도 2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의 3가지 방법, 그리고 각 방법당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꼭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될 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원칙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조정이혼, 판결이혼 뭐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장점, 단점이 다 다르니까 꼭 당신의 상황에 맞는 그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혼자 고민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상담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우리 의뢰인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 상담하시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나 괜히 혼자 고민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를 괜히 혼자 고민했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에 상처 많은 건데, 이혼하는 과정까지도 상처받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김승희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의 방법 선택하셔서 혼인관계 맺음만이라도 가장 편하고 가장 유리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상담 필요하신 분은 김승혜 변호사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